자, 앞에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설명했는데, 저항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V는 RI, I는 R분의 V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L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V는 L의 DT분의 DI가 되고, I는 L분의 L의 인테그랄 V DT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C는 반대가 되고요. 그렇다고 매번 미분이나 또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복소수를 놓고 계산하시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저항부터 하나씩 회로 소자에서 페이저로 나타냈을 때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항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오메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V는 RI. 예, 지금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가 모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변값이고, 더 정확하게 나타내면 소문자, 더 정확하게 나타내면 가로치고 t까지 나타내는 게 완벽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페이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페이저로 나타내는데 일단 지수 형태를 갖고 갖겠습니다. VM에. 그렇지 않겠지? 전압의 진폭은 VM이고요. 주파수는 오메가고 위상은 세타 V라고 할게요. 전압의 위상을 세타 V라고 할게.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R 곱하기 IM의 주파수 그대로 오메가가 될 거고, 전류 이상은 세타 I라고 할게.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복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V는 앞서 된 대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다 꺼냈을 게 아니라 이렇게만 꺼냈으면 되죠. 왜냐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다 어떻게 된다고 서로 약분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뒤에 부분만 남죠. 그래서 뒤에는 익스포넨셜 J의 세타 V, 얘는 익스포넨셜 J의 세타 I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 VM과 크기 I만 남겠지. 이렇게 페이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와 I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전압과 전류는 크기만 달라진다. 얼마만큼 크기가 달라진다? R만큼. 그럼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I는 어떻게 되겠어? I는 R분의 V가 되죠. 저항은 어차피도 뭐 미분적분도 어차피 아닌데, 복수수를 나타내도 어차피 똑같이 곱하기 또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압과 전류에 뭐만 영향을 준다? 크기에만 영향을 준다. 전압과 전류가 뭐만 다르죠, 지금? 크기가 다르죠. 네. 근데 뭐는 똑같지, 지금? 위상은 같아요. 위상은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으로 나타내면 전압이 이렇게 파이 뭐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전류는 뭐만 달라진다 그랬죠? 진폭만 다른 파형으로 그리면 되죠. 그렇죠? 진폭만 달라지는 파형으로 그리면 되고, 크기가 위상으로 나타내면 복수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그림처럼. 크기가 다른 벡터. 뭐 저항이 뭐 원래도 어렵지 않은데 뭐 페이저라고 뭐 어렵겠습니까? 자, 그럼 실제 저항 회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압이 24 코사인 377T 플러스 75도 볼트로 주어져 있고 저항 R이 6옴으로 되어 있답니다.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V는 R 곱하기 I의 T인데 우리가 지금 전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I는 어떻게 된다고? R분의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분의 V로 계산하게 되면 24 코사인 377T 플러스 75도를 6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렇게 나누면 위에 있는 신호에 뭐만 변화가 오는 겁니까? 진폭, 크기만 영향이 옵니다. V가 얼마로 줄었냐? 24에서 4로 줄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야. 주파수도 그대로고 위상도 그대로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어? 페이저를 이용하면 더 편하다면 페이저는 어떻게 돼? V는 R 곱하기 I가 된다 그랬어요. I는 R 곱하기 V가 된다 그랬는데 이 전압 V를 페이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세 가지 값 중에서 뭐만 빼오면 되지? 크기와 위상만 빼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이 맞는지 보시고, 코사인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24에 75도, R은 6. 자, 그러면 복소수 극형식인데 복소수 극형식은 뭐 할 때 좋다고 그랬죠? 곱하기나 나누기 계산이 편하다 그랬죠? 암산으로도 되잖아요. 6, 4, 24, 그쵸? 4에 75도. 조심해야 될 게
페이저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계산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절대 4의 75도 암페어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 값에는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삼각함수, 순식 값으로 꼭 돌려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쓰시면 감점됩니다. 네, 반드시 되돌려 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페이저를 쓰든 페이저를 쓰지 않고 그냥 코사인을 직접 나누기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나누기 할 때 뭐로 나누냐면 그냥 실수로 나누는 거라서 네, 그렇게 나누기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얘를 페이지를 쓰느냐? 난 안 쓰고 이게 좋다라고 하셔도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L이나 C는 좀 말릴 필요가 있습니다. LC 전에 이런 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류 전원인데 교류 전원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V1의 T는 50 사인 오메가 T 볼트. V2는 3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볼트. 와.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V1과 V2를 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0 사인 오메가 T랑 3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를 더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죠? 사프사 해야 돼요. 사프사 하려면 근데 참 여기 위상이 있으니까 얘부터 날려야 되겠네. 얘를 일단 분리해. 분리해가지고 다시 써. 그 다음에 사프사 하고 그다음에 사인 코사인 뭐 하는 거 합성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 이렇게 풀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하기 싫어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아요. 하기 싫어. 왜 이걸 왜 해? 오늘 페이지를 한번 바꿔봐. V1은 어떻게 쓸 수 있죠? 50에 0도. V2는 뭐라고 쓸 수 있죠? 30에 자, 원래 페이저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코사인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지금 뭐로 돼 있죠? 그럼 사실 위상이 이게 아니죠. 근데 얘도 사인이고 얘도 사인이라면 굳이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서 하지 마세요. 대신 기억하세요. 내가 위상을 뭘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지금? 사인으로 계산했다는 걸 기준으로 놓으시고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굳이 코사인이 기준이라서 코사인 기준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다 그러면 코사인도 사인 하나를 맞추셔야 되는데 그때 가급적 코사인을 맞추는 게 맞고요. 다행히 지금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둘 다 사인이니까 나는 사인 기준으로 했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따라서 V를 구하려면 V는 V1과 V2를 더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극형식 더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더하려면 어떻게 더해야 되냐면 어떻게 더하는지 아세요? 복소수 배울 때? 네, 어떻게 더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냐면 얘를 다시 뭐로 바꾸냐면 릭탱귤러로 바꿔야 돼. 릭탱귤러 보면 루트 2분의 50 아니 얘는 그냥 50이지 그냥. 얘는 어떻게 되죠? 30도니까 뭐 이렇게 바꿔줘야 돼. 뭐 플러스 J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야만 둘이 더하거나 빼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바로 뭐지? 계산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의 0도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앵귤라 하시고 0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0도는 굳이 안 넣어도 있기 때문에 그냥 50만 쓰셔도 돼요. 50 더하기 30의 앵귤러 마이너스 30 하고 는 눌러보세요. 바로 나와요? 좀 걸려요. 50 더하기 30의 마이너스 30도 하셨어요? 예, 원래 페이저 더하는 방법. 계산기가 없다면 50의 0도는 이렇게 릭탱귤러로 바꿀 거예요. 50의 J의 0. 그치? 30의 마이너스 30은 이렇게 릭탱귤러로 바꿀 거예요. 릭탱귤러로 바꾸면 두 개를 더하는 게 가능해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다시 뭐 해주냐면 얘를 다시 폴라로 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공항 계산기가 있으니까. 자, 유효수자 몇 개 써야 된다고요? 얘를 재대입하지 않고 결과를 낼 거면 V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효수자 4자리까지 써야 되니까 77.447이니까 45의 각도 대략. 각도는 마이너스 11.167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지? 마이너스 11.17도. 이렇게
U자 4개 이상 쓰는 거를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뭐로 돌려줘야 돼? 순식값으로 다시 돌려줘야 돼. 쓸 수 있죠. 대신에 근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상 마이너스 11.17도 위상차가 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50의 0도와 30의 마이너스 30도 더하는 방법을 밑에 추가했으니까요. 계산기 사용 방법 빨리 익히세요. 계산기 안 하면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L, 인덕터입니다. 인덕터에서의 전압-전류 관계는 앞에서 다시 한번 복습했을 때처럼 V는 L의 dT분의 di예요. 자, 전압을 복소지수함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전류가 이런 형태라고 가정해서 이 식에다 넣어보면 이렇게 넣어보면 넣고 난 다음에 2의 j 오메가를 다 날려버려. 양쪽을 다 날려버리면 요거만 남죠. 따라서 V는 어떻게 된다? 요게 생겼네요. 요거 앞에 요거 뭐가 생기냐면 j 오메가 L이라는 게 앞에 생겨요. 오메가 L은 크기를 바꿔준 거고요. 크기를. J는 뭐를 바꿔준 거죠? 위상을 바꿔준 거예요. J가 붙었다는 얘기는 오른쪽 전류보다 전압이 위상이 몇 도 차이 난다? 90도. I에다가 J를 곱하면 V는 90도 더 커지죠. 그렇죠? 더 커진다 그랬어요. 90도 커지면 전압이 빠른 거야? 전류가 빠른 거야? 잘 안 보여요, 아직? 예.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의 관계는 이것도 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V는 J 오메가 L의 I가 된다. 자, 전류에다가 앞에 뭐를 곱했다고요, 지금? 전류에다가 J를 곱하면 전류 팩터에서 위상이 몇 도 떨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복소수의 특징이에요. 곡형식은 더할 때 각도는 뭐 해준다고? 더해지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는 90도를 얘기하는 거고 J는 곱해졌기 때문에 90도가 더해져서 각이 90도만큼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몇 도 이상 차를 갖느냐 90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 이상이 전류 이상에서 90도를 더해야 그게 전압이 이상이 되잖아요. 전압이 이상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전류 이상은 낮아요.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잘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은 누가 더 빨리 가는 거죠? 전압이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얼마? 90도 앞선다. 반대로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칩니다. 코일에 전압을 걸면 전류는 코일에 걸린 전압보다 90도 늦게 흘러요. 시차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이 변한다고 바로바로 못 변해요. 전류가 좀 응답이 늦죠. 그래서 90도만큼 이상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L이 들어있는 문제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전류를 계산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V는 L의 dT분의 di니까 전류 I를 구하려면 L분의 1에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L분의 1 넣고 코사인 요거 그대로 넣어서 얘를 인테그랄하고 적분하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8장 페이저를 배우는 이유는 미적분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무적분을 해요? 복소수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전압과 전류의 페이저 관계식 바로 뭐냐면 V는 J 오메가 L의 I가 된다. 자, 앞에 뭐 곱한다 그랬죠? J 오메가 L을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I를 계산하려면 I는 J 오메가 L분의 V가 되겠죠. 자, V 여기에서 페이저 뽑아볼게요. 크기 얼마예요? 12. 위상은 코사인 기준으로 얼마죠 지금? 20도.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빠뜨렸는데 아까 우리가 죄송해요 잠깐. 이거 계산할 때 이건 상관없다. 그냥 위상차만 본 거니까. 사인을 기준으로 위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다시 사인을 수식값으로 되돌릴 때는 뭐라고 써줘야 되죠? 사인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다 사인이면 그걸 일일이 다 또 코사인으로 고쳐가지고 하는 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럼 그냥 사인으로 계산하시고 내가 위상각을 사인으로 기준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페이저라는 건 중간에 사용되는 수단이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에 20도.
뭐를 기준으로 했다고? 코사인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써놔요. 실수할까봐 저는. 고스톱 치고 흔들었는데 까먹으면 못 받잖아. 써놓는다. 코사인 기준으로 했네? 자, 12의 20도 그리고 J 오메가 L을 쓰는 거잖아요. J 오메가 L을 쓰는 건데 J 오메가 L을 이게 지금 직교 형식이에요. 이게 릭탱귤러거든요. 이거를 폴라로 바꿔주게 되면 크기는 뭐가 되냐면 크기는 오메가 L의 각도는 몇 도?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I 쓰셔도 되거든요.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12에 20도를 놓고 분모를 써야 되니까 이거 네모분의 네모라는 키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왼쪽에 시프트에서 밑에 내려오면 네모분의 네모 있죠. 네모분의 네모에 가셔서 분자에는 12에 앵귤러 20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나요? 이렇게 들어갔죠? 네모 밑에 왔잖아요. 밑에다가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오메가가 얼마지? 오메가 제 오메가 L이잖아. 그러니까 377 곱하기 L이 얼마냐면 20mH이에요.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어떻게 넣는지 아시죠? 이거 넣는 방법 이런 키가 있어요. 곱하기 10의 x승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렇게 뗐으니까 이 정도는 넣으시겠죠. 자,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수학에서는 A 플러스 B야인데 공학에서 전기전자 공학에서는 A 플러스 J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J를 허수부 앞에 썼잖아요, 지금.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고치지 않고 넣는 방법은 여기다 곱하기 I 해버리면 돼요. 그치?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앵귤러하고 90을 쓰거나 또는 뭐라고? 곱하기 I를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나는 20에 마이너스 10의 세제곱하고 그다음에 I를 넣어서 계산할게요. 자, 계산했습니다. 값이 나왔나요?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377분의 600에 마이너스 70. 혹시 이게 극형식이 아니라 직교 형식으로 나오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계산기가 지금? 나오시는 분 있죠. 그분은 복소수의 리절트 결과 표현 방식을 직교 형식으로 놓으셔서 그래요. 옵션을 바꿔줄게요. 시프트 셋업에 갑니다. 셋업. EX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시프트 셋업에 가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컴플렉스 컴플렉스에서 R세타로 바꿔주세요. 우리 페이저를 쓰게 되면 직교 형식을 많이 써, 극 형식을 많이 써. 극 형식 많이 써요. 계산기 결과가 뭐로 나오는 게 편리하겠어요? 극 형식. 그래서 그 옵션에 가서 시프트 셋업에 가셔가지고 리저트 결과 표시를 컴플렉스 결과 표시를 R세타 모드로 놓으시면 A 플러스 B 직교 형식이 아니라 극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수로 답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이제 정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키가 있죠. SD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델리트 키 위에 이 키를 눌러보시면 이 값이 바뀌어요. 1.591511 뭐 어쩌고저쩌고에 마이너스 70도라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결과 표시도 매번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게 싫으면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프트 셋업에 가셔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인풋 아웃풋 설정에 가시면 매스 인풋, 매스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스 인풋은 우리 여러분 입력할 때 분수, 수학적 표기 방법 그대로 넣는 방법을 수학적 입력을 매스 인풋이라고 합니다.
한 줄로 쓰는 것을 라인 인풋이라고 해서 매스 인풋이냐 라인 인풋이냐 선택할 수 있는데 옛날 계산기는 한 줄로 입력을 해야 돼서 분수 못 쓰고 나누기 대신에 막 슬러기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가로 쓰고 막 그랬잖아요.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계산기들이 매스 인풋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분수는 분수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스 인풋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스 인풋이 가능하다 보니까 출력도 뭐가 가능하냐면 매스 아웃풋이 가능해서 기본값이 매스 아웃풋으로 돼서 분수면 분수로 그냥 나타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보통 소수점으로 써줘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우시면 라인 아웃풋으로 바꿔주시면 분수 대신 앞서 얘기한 대로 소수점으로 나타내는데 번거롭더라도 SD키를 쓰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대입할 때. 재대입도 할 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0.3333이잖아. 그러면 그거를 넣으려면 0.34 이렇게 넣어보면 오차가 커지던데 얘를 갖다가 매스 아웃풋을 그냥 나오면 3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3분의 1 그냥 갖고 가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 아웃풋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드를. 그래서 매스 인풋, 매스 아웃풋으로 놓으시고 결과가 분수로 나오면 좀 귀찮더라도 SD키를 눌러서 이렇게 전환하시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다시 전류를 써줘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단이 페이저를 수단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답을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단위 잘 붙일 거야. 전류 구하는 거니까 암페어니까 완벽하겠지 해가지고 뭐 IT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부터 써놨는데 그새 까먹었네. 뭘 기준으로 했다고? 코사인 기준이요. 코사인 쓰시고 크기 쓰시고 근데 크기가 지금 자릿수가 너무 길어요. 1.59, 2로 이렇게 되니까 유숫자 4개 쓰려면 5번째에서 반올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92가 됐고요. 각도는 다행히 딱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70도 써주시면 됩니다. 습관을 그렇게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헨리 인덕터 양단에 8에 마이너스 50도 볼트 전압이 인가되고 있다. 페이저로 그냥 주게 되면 뭐를 모른다고 그랬죠? 전압을 페이저로 주면 뭐를 모르죠? 주파수를 몰라요. 페이저 안에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네요. 이 전원의 주파수 오메가가 얼마다? 100 라디안 퍼 세컨이 됩니다. 이때 페이저 전류도 구하고 시간 영역 전류도 구하래요. 자, 다시 L에서 전압 전류 관계는 어떻게 된다? V는 J 오메가 L의 I, I는 어떻게 된다고? J 오메가 L분의 V. 예, 세로 원에서는 어떻게 배웠지? V의 T는 L의 DT분의 DI. I의 T는 어떻게 된다고? L분의 1의 인테그랄 VT, DT.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가면 미적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왼쪽이 좋아 보여요? 오른쪽이 좋아 보여요? 얘는 앞에다 뭐 곱했어? J 오메가를 곱하기만 하면 되고, 얘는 J 오메가를 뭐만 하면 되지?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미분 대신에 곱하기를 하고 적분 대신에 뭐 한다고? 나누기 한다는 건 매우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미적분 안 한다는 거 너무 고마운 거거든요. 자, 그 시기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V가 8에 마이너스 50도. J 오메가 L 할 때 J를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90도로 바꿔도 되지만 그냥 뭐라고 써도 된다고? I로 그냥 넣으셔도 돼. I랑 J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 오메가가 100, L은 5L 이렇게 넣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분수가 나왔대. 예, 이 분수를 쓰면 안 되니까 다시 뭐 키 눌러달라고요? SD 키를 눌러서 이렇게 소점으로 변환해요. 0.016에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처음에 주어진 값이 순식값이었어요. 그래서 사인이면 사인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코사인은 코사인 기준을 갖고 가면 된다는데 얘는 뭐였는지 몰라요. 정연파였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다가 사인을 쓰거나 코사인을 쓰거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통 우리가 기준을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코사인을 기준으로 해요. 관습적으로. 네. 여러분들은 사인이 더 우선일 것 같은데 보시면 대부분 코사인이 더 우선이죠. 과학이나 공학에서 보면. 그래서 코사인 기준으로 써주는 것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로는 3개 소자해야 되잖아요. RLC만 하면 되죠. 그렇죠? RLC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만 구하면 됩니다. 캐패시터에서 전압 전류 관계는 이렇게 해주죠. 원래 V의 T는 전하량, 캐패시터 안에 축적된 전하량인데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류를 뭐 한다고? 시간에 따라 적분해야 되는 건데 통이 크면 수압이 빨리 안 차요. 통이 작으면 수압이 빨리 차죠. 그래서
캐패시턴스에 반비례하고 전류를 원래 적분하는 건데, 반대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을 미분하는 거죠. 캐패시터, 그러니까 물탱크에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려면 수위의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수압이 변해야만 물통에 물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압이 높아지면 물이 들어갈 거고 수압이 낮아지면 물이 나오겠죠. 수압이 일정하면 물탱크에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전압의 변동률이 전류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를 앞서 설명한 거랑 똑같이 전압을 뭐로 놓는다고요? 미분해야 되는데 삼각함수보다는 미분할 때 뭐가 낫지? 지수가 나니까 지수 형태를 놓고 미분을 해봐. 그러면 양쪽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있는데 요 j 오메가 t를 다 날려. 다 나눠주면 요것만 남을 거야. 요것만 남아서 결국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i는 보세요. i는 전압을 뭐 한 거죠? 미분한 거잖아. 미분할 때는 오메가가 앞으로 나가. 그리고 각도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된다는 것은 90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90도가 더해지고 오메가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앞에 j 오메가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j 오메가. 원래 뭐가 있었죠, 여기? C가 있었어. 그리고 원래 이제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V는 어떻게 된다? j 오메가 C분의 I라고 쓸 수 있는데 LC 관계를 보시면요. LC 관계를 보면 L은 전류를 미분해야 전압이 되지만 C는 전압을 미분해야 전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L과 C는 쌍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R과 컨덕턴스, G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쌍대성 갖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적분이고 적분이 미분입니다. 아까 V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J 오메가 L에다가 I를 곱하는 거고 I는 어떻게 돼? J 오메가 L분의 V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뭔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네, 무슨 해로다? 쌍대성이 있다. 그러면 외우기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따라서 전압 전류 관계를 보시면 전압은 전류에서 J를 곱하는 게 아니라 J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전압을 보게 되면 전류를 기준으로는 전압이 90도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뒤져야 되고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갑니다. 자, 호일을 걸게 되면 전압보다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늦어져요. 반대로 캐패시터에서는 전압보다 전류가 더 빨라져요. 순수하게 L하고 C만 있을 때는 90도만큼. R이 섞여 있으면 0에서 90도 사이의 값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이 들어있는 회로는 전류 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캐패시터가 있는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진상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여러분들 앞에 한 거를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캐패시터가 들어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기 싫지만 그냥 소개만 할게요. 나 진짜 하기 싫어요. 왜? 이거 계산하려면 미분또는 뭐 해야 되니까? 적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류는 전압을 뭐 하는 거라고? 미분해야 돼. 전압이 100 코사인 314t에 15도 얘를 갖다가 집어넣고 dt분의 d에 그래서 미분하고 해서 쓰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거 미분 안 하자고 우리가 편한 뭐를 페이저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페이저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i는 j 오메가 c의 v니까 그냥 넣으면 되네요. 오메가가 얼마야? 314 곱하기 캐패시턴스가 100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계산기로 요거 자릿수 넣는 거 아시죠? 곱하기 10의 x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전압이 얼마냐면 크기는 100이고 위상은 15도였으니까 이 전압을 어떻게 써야 되죠? 100에 15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죠. 계산하시면 되는데 앞에 J 있었던 거잖아. J를 뒤에 가서 I로 곱해주셔도 상관없고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90도 각도에 90도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3.14에 105도로 나옵니다. 절대 답을 이렇게 페이지로 쓰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꿔줘야 되죠. 자, 뭘로 기준으로 했죠? 코사인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코사인으로 쓰시고 크기 써주시고 주파수는 변동 없죠? 314 그대로 써주시고 위상각 105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8장에서 페이저를 가지고 온 거는 정연파고 정상 상태라면 L과 C에서 전압 전류 사이 관계는 미분 또는 적분이 오는데 미분 적분이 정연파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코사인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위상만 90도 틀어지는 거라서 형태는 원래 있던 정형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간다. 크기와 위상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굳이 삼각함수로 미적분하지 말고 지수함수를 미적분해 보니까 지수함수에서 오메가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세타 파이만 남잖아요. 크기하고 VM, IM하고. 그래서 복소수를 갖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